머나먼 옛날 맛있는 주먹밥을 가진 어미개와 감씨앗을 가진 원숭이가 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던 원숭이는 어미개가 가지고 있는 주먹밥을 먹고 싶어 했는데요. 어미개에게 감씨앗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곳을 심으면 맛있는 열매들이 나올 거야. 나는 지금 네 주먹밥이 필요한데 내 씨앗이랑 바꿀래? 고민하던 어미개는 주렁주렁 열릴 감들을 생각하며 주먹밥과 씨앗을 교환했습니다. 주먹밥을 받아든 원숭이는 곧바로 맛있게 먹어치운 후 자리를 떠났습니다. 한편 어미개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마당에 감씨앗을 심은 후 노래를 불렀습니다. 감씨앗아 빨리빨리 싹을 틔우렴. 그렇지 않다면 집게로 싹둑 잘라버릴 테야. 그러자 그곳에서 조그만 싹이 솟아났습니다. 개는 그 싹을 향해 매일같이 노래를 불렀고 그 정성이 통했는지 싹은 빠른 성장을 거듭하더니 어느덧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나뭇가지에는 탐스러운 감들이 열려있었죠. 기뻐한 어미개는 나무를 향해 집게를 뻗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나무가 너무 크고 높아서 열매까지 집게가 닿지 않았는데요. 나무에 올라가려고 해도 미끄러져서 바닥에 엉덩방아를 찍기 일쑤였죠. 안타깝게도 어미개는 아래에서 감나무를 쳐다보는 일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나가던 원숭이가 주렁주렁 열매가 열린 감나무를 발견했는데요. 원숭이는 감나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열매가 많이 열릴 줄 알았으면 주먹밥이랑 바꾸지 말걸. 질투심이 생긴 원숭이는 감을 먹기 위해 매일매일 나무 근처를 맴돌았고 그 모습을 본 개는 원숭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원숭이씨, 저 열매를 좀 따다 줄래요? 답례로 몇 개 드릴게요. 이 말에 원숭이는 옳았구나 생각하며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어미개와 다르게 순식간에 열매가 있는 곳까지 도착했죠. 원숭이는 나뭇가지에 걸터앉아 탐스럽게 익은 감을 땄고 곧바로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풍부한 과즙과 달콤한 맛에 원숭이는 정신없이 감들을 따먹기 시작했습니다. 아래에서 굶주리고 있던 어미개는 원숭이씨, 제게도 하나 주세요 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나무에 오른 원숭이는 어미개에게 감을 따다 줄 생각이 없었는데요. 어미개가 계속해서 부탁하자 원숭이는 익지 않은 푸른 감을 따서 바닥으로 던졌습니다. 줄곧 기다려왔던 어미개는 허둥지둥 주워서 한 입 베어 물었지만 너무 떫어서 먹을 수가 없었죠. 시무룩해진 어미개는 원숭이를 향해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이 감은 너무 떫어요. 더 잘 익은 걸로 주세요. 그 말에 원숭이는 알겠다며 더욱 푸른빛이 도는 감을 던졌습니다. 어미개는 바닥에 떨어진 감을 집어들어 한 입 맛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숭이씨, 저는 달콤한 감을 먹고 싶어요. 그 말에 원숭이가 나뭇가지에 달린 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창백하게 푸른빛이 도는 감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만져보자 돌덩이처럼 딱딱했습니다. 사실 원숭이는 맛있는 감을 다 자신이 가져갈 계획이었습니다. 생각을 마친 원숭이는 덜 익은 감을 움켜쥔 채 사악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곤 아래에 있는 개를 내려다보며 외쳤습니다. 시끄럽게 하지 말고 이거나 먹어. 원숭이가 던진 감에 맞은 어미개는 강한 충격에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원숭이는 만족스럽게 배를 채우고 맛있게 익은 감들을 전부 딴 후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는 감들을 품 안에 가득 안은 채 죽어있는 어미개를 묻어주지도 않고 자리를 떠났죠. 잠시 후 개울가에서 놀던 아이개가 돌아왔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건 등껍질이 으스러진 채로 누워있는 어미개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이개는 펑펑 울면서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지? 라고 생각하고 주위를 둘러보았는데요. 그때 아이개의 눈에 푸른 감들만 남아있는 감나무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평소 감나무를 보며 입맛을 다시던 원숭이가 생각났죠. 원숭이씨가 어머니를 해치고 감을 가져간 거구나. 아이개는 당장이라도 찾아가서 복수를 하고 싶었지만 발걸음이 쉽게 움직여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평소 친하게 지내던 밤, 절구, 말벌, 소뚱이 찾아왔습니다. 울고 있는 아이개의 모습을 본 친구들은 자초지종을 물었고 아이개는 그간 있었던 일에 대해 말해주었는데요. 아이개의 사정을 들은 친구들은 모두 분노했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회의를 마친 친구들은 아이개와 함께 원숭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침 원숭이는 집에 없었는데요. 주위를 둘러보던 밤은 화로를 가리키며 나는 여기에 숨어 있어야겠어 라고 말하고 화로의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말벌은 근처에 있는 물동이에 숨었고 소똥은 문지방에, 절구는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계획에 따라 각자의 위치에 자리 잡은 친구들은 원숭이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원숭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화로가에 앉아 불을 피웠습니다. 곧이어 불길은 거세게 활활 타올랐죠. 그런데 그 순간
뜨겁게 익은 밤이 뛰어올라 원숭이의 얼굴에 날아갔습니다. 타들어갈 것 같은 통증에 원숭이는 비명을 질렀는데요. 큰 화상을 입은 원숭이는 열을 식히기 위해 주변에 있는 물동이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무시무시한 말벌이 숨어 있었죠. 원숭이가 양동이로 고개를 내밀자 말벌이 뾰족한 독침을 들이밀며 원숭이의 얼굴을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말벌에게 쏘여 혼비백산하며 집 밖으로 도망치던 원숭이는 문지방에 있던 소똥을 밟고 꽈당 넘어졌습니다. 이때 지붕에서 모든 걸 지켜보고 있던 절구가 바닥에 엎어진 원숭이를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이렇게 아이게의 복수는 친구들의 도움 덕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제목은 사루카니 가센입니다. 한국어로는 원숭이와 게의 전쟁인데요. 일본에서는 에도 시대 때부터 전해 내려온 가장 유명한 전래동화 중 하나라는데요. 그 인기를 입증하듯 사루카니 가센의 다른 이야기들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어미개가 바로 원숭이에게 응징하거나 원숭이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한 후 어미개와 친구가 되는 등 지역과 시대에 따라 다양한 버전으로 각색되었다고 하네요. 오늘의 이야기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안녕.